2001년 5월 울산의 한 대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 파업 직후 해당 노동자들은 징계 해고를 당했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땀 흘려 일하던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복귀의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복귀를 위한 투쟁 활동을, 밤 시간에는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대리운전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해직 노동자 서진상 씨가 휴먼TV 공감 오늘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2001년 5월 울산. 각 산업 현장의 파업 투쟁으로 노사 간 갈등이 극에 달했던 때 수십 년 동안 몸담아 땀 흘리던 회사에 맞서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던 수많은 근로자들. 그러나 회사도 세상도 그들에게서 눈을 돌렸었다. 하지만 아직도 힘든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직의 꿈을 위해 힘든 오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들. 3년째 기록되는 해고 근로자 서진상 씨. 고단하지만 희망에 찬 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울산의 한 공장 앞에서 매일 벌어지는 풍경. 3년 전 파업 투쟁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 현장이다.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한해 역시 우리 투쟁들을 적극 지지하면서 항상 함께할 수 있는 해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해달라는 요구. 하지만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다. 단장이 얻고 사는 원대 목표는 원직 복직이지만 너무 부당하고 억울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실 모든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이 절볼 수 없는 우리들의 어떤 절박한 어떤 상들이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매일 똑같은 구호에 매일 똑같은 외면을 받는 그들이지만 3년간 이어온 시위를 멈출 수는 없다. 저희들 해고가 됐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은 고성의 조합원을 생각하는데 조합원들이 저희들 시선을 외면할 때 가장 힘이 됩니다. 올해 36인 서진상 씨. 그 자신도 타고 다녔던 회사의 출퇴근 차량을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비록 우리 집회가 사전자 원천 봉쇄되고 그런 관계에서 조합원들과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했지만 오늘 역시 또 우리의 투쟁의 결의는 전혀 쉽지 않았다 하는 것. 힘든 일이지만 멈출 수 없는 대장정이 된 지 오래다. 내일 있을 총회 준비를 위해 민노총 사무실을 찾았다. 총회가 있을 때마다 필요한 자료들은 선전부장을 맡고 있는 서진상 씨의 몫이다. 내일 총회에선 올해의 의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울 예정이다. 한 명이라도 복직하는 게 저희도 지금 당면의 목표로 생각하고요. 물론 40명 전원이 복직하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40명 중에 한 명이라도 현장으로 돌아간다면 저희들은 그 이후 계속 나머지 39명이 복직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동영아, 고맙다고 간다고. 수고해라. 네. 많이 보자. 수고. 지금 해고되고 나서 한 2년이 지나가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생계적인 생활 문제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손배 가압류 문제로 인해서 더더욱더 회사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고자들이 빨리 손배 가압류부터 좀 해결되고 그리고 다시 현장에 돌아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서진상 씨와 해고 근로자 동료들이 함께 운영하는 대리운전 사무실. 그 끝을 알 수 없는 복직 투쟁. 그래서 생계를 위해 시작하게 된 일이 바로 이 대리운전이었다. 근데 사무실에 나온 지 2시간이 다 됐는데도 손님이 없다. 예, 민주승리 대리원장입니다. 오늘 첫 손님이다. 반가운 마음에 서진상 씨가 먼저 나선다. 그가 핸들을 잡은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낮에 뭔가를 제대로 회사하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밤에 일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을 알아보는 중에. 와, 오랜만입니다. 옛날보다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아. 머리를 항상 그대로고 좀. 서진상 씨의 대리운전을 찾는 손님은 거의 옛 동료들. 이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아직까지 젊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조금은 올바르게 전달되고 가졌던 그 뜻이 다르게 안 펴지겠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 뭐 열심히 생각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소주 하나 합시다, 나중에. 서진상 씨는 이런 동료들의 관심과 격려가 고맙다. 그렇죠. 이 대리운전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격려해 주니까 엄청 힘받죠. 서진상 씨의 동료 박재영 씨가 차수리에 한창이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이트가 나가고 다만 갈고 있습니다. 예, 다 갈았어요, 이제. 요것만 끼우면 되는데. 이젠 차수리도 척척 해내지만 몸과 마음이 고된 건 여전하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게 참 힘들죠, 이제 많이 힘들고, 그 힘든 만큼, 사실 이게 위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내 자신은 그래도 뭐 참여낼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내 와이프한테, 그리고 애들한테 참 미안하고, 같이 못 해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경영 소방서 조금 못 가가지고 해도 됐습니다. 이 대리운전엔 해고 근로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어봐야 되는 것 같죠. 서진상 씨의 부인 배승현 씨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 애들 지금 한참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걸 다 해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아저씨도 원망스럽고 꼭 이걸 했어야 됐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남편이 원망스러운 적도 있었다지만 사실 대리운전 일을 돕겠다고 먼저 나선 건 아내 승현 씨였다. 두 사람 모두 새벽 서너 시까지 일을 하다 보니 아침도 늦어지는데 이들 부부는 초등학생인 두 아이에게 소홀해지는 것이 늘 걱정이라고 한다. 애들이 놀래요. 아빠가 집에 있으면. 그래야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 다 모였다 한마디 하는데 뒤에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라는 생각 들고 가족들이 밥 한 그릇 먹는 거 참 그렇게 힘든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올해로 결혼 7년 차인 서진상 씨 부부. 불과 3년 전만 해도 재롱이 한창이던 아이들과 단란했던 가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기만 한 서진상 씨다. 오랜만에 가족 앨범을 꺼내보는 두 사람. 아버지 얼굴이 뭐 10장 넘기면 하나 볼까 말까 좀 가슴 아프네요. 속상하죠.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빠도 낮에 일 가면 안 되냐고. 그 마음 서진상 씨가 모를 리 없다. 만화 덕분에 뭐 3년 아니라 10년도 버틸 수 있다고 저는 나는 그건 안 되지. 그 말입니다. 복지가 할 때까지 해야 될까 이가. 가족이 있기에 견뎌왔던 시간이었다. 낼 수 있으리라고 믿고 반드시 해낼 겁니다. 오늘은 총회가 열리는 날. 단단한 사무실 하나 없어 총회 장소는 한 동료의 집이다. 한 해 동안 참 힘들었던 올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 6명의 열사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선배 감류의 고통이 사실이 문제가 됐고 그간의 활동을 평가하는 시간. 비판도 스스럼 없이 나온다. 사업을 했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토론회라도 하자 그랬는데 토론회도 제대로 사실은 안 됐어요. 그런 점에서 해고라는 고통 외에 더 큰 고통은 바로 회사에서 가한 손배 가압류다. 파업으로 인해 생긴 회사의 손해를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하라고 청구한 것이다. 제 개인 앞에 5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라는 점에서는 지금도 막막한 수준밖에 안 되고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 그리고 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파괴시킬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참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기 참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자본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는 몸짓 연습이 있는 날이다. 반동으로 축으로 치면서 돌아요. 자, 하나, 둘에 올라가셔야 돼요. 옆에 뛰고. 이곳에 오면 해고된 동료들은 물론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볼 수 있다. 밤낮으로 바쁘지만 어느 하나에 소홀히 하지 않는 서진상 씨. 작은 부분이라도 안이해지기 시작하면 결국 의지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다. 보면 늘 존경스럽습니다. 뭐 보통 사람으로서는 정말 제대로 할 수 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진상씨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기 삶을 최선 다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연습이 끝나자마자 대리운전으로 발길을 서두르는 서진상 씨.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 이러면서 나는 술 대갖고 옆에 앉아있고 이놈은 어쨌든 다시 복직해 보자, 잘 살아보자 이러면서 이 짓이라도 하고 있는데 되게 미안하죠. 승리 대리운전 파산했습니다. 다들 복직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데를 찾아보시죠.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는 손님으로 탄 옛 동료의 격려가 고맙기만 하다. 새벽 3시.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해장국과 소주 한 잔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랜다. 다른 이제 사업들을 찾아서 제 할 일을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도 많이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억울하게 이제 해고를 당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해명을 해내고 그 보람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내야 마무리 짓는다 이런 이제 생각하에서 이제 반미를 마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띠 메고 구호 외치는 치열한 현장 속의 그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자신의 땀이 배어있는 이 일터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들의 힘든 하루가 복직의 꿈에 하루만큼 다가가는 시간이 되리라 믿어본다. 온갖 고통과 질병으로 가득한 판도라의 상자에서 가장 늦게 나온 것이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인간은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서진상 씨를 비롯한 해직 노동자 여러분, 머지않은 날에 예전에 일하던 그 노동 현장에서 다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할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회상할 때 나쁜 기억은 빨리 지워버리고 좋은 기억만 남기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한동안 그 인터넷을 들끓게 했던 친구 찾기 열풍도 바로 이 무드셀라 증후군에 속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학창시절 사이가 나빴던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한 번쯤 만나고 싶은 친구가 된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좋은 기억만 남게 된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부터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자, 많이 웃고 재미있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